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6강에 대한 강의 내용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45쪽 1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13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중 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죠. 상권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상권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개입돼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분야이죠. 맞는 질문이고, 상권이란 고객이 모여 있고 또 흡입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이자 점포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즉 점포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지역을 말하죠. 그래서 마케팅 활동으로서 구매를 갖춘 유효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간이고,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지리적인 범위가 바로 상권이죠. 상권 분석은 각종 부동산 및 민법 관련 지식들이 필요해서 전형적인 전문가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권일 때는 도매상권, 우리 상권은 소매상권, 도매상권인데 이 도매상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매상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우선 4번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매상권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114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다음 중 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날란 것. 자, 고객이 모여있고 흡인, 끌어당길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이자 점포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이고, 마케팅 활동으로 유효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공간이고, 점포가 밀집된 지역의 범위를 우리는 상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상권은 우리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권은 배후지라고 하죠. 배후지 또는 고객이 정주, 주택이 있는, 이동할 수 없다, 정주하는 장소, 고객이 정주하는 장소 또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또는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권역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점포의 매출을 결정하는 요인이자 이 경쟁 점포, 경쟁점이 복제할 수 없는 독점성을 가진 고객과 만나는 접객 장소는 입지죠. 입지 주체가 차지하는 장소, 상가, 점포가 차지하는 장소인 입지를 말하죠. 따라서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5번 문제를 보시면은 관련해서 대상 상가가 흡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자의 존재하는 권역, 이것만 봐도 되고, 또 상업 활동을 섭리시키는 의도적인 지역 조건을 가진 공간적 넓이, 상권의 개념이죠. 상권인데 상권의 범위는 우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하죠. 유동적이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보시고 11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권의 개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묻는 거죠. 자, 이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 우선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 그 지역 소비자에게 보장할 수 있는 지역 공간, 매출액의 예를 들어서 80% 이상이 가면 1차 상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상권이 한 국가의 전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게 틀렸죠. 있다. 자, 여러분이 한 나라일 수도 있고, 우리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시아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단독 혹은 직접 한 장소에 모이는 거죠. 상업시설이 고객을 흡인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를 상권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117번 상권 분석의 우리가 기본 원칙으로서 볼 수 없는 것은, 우선 주차 시설의 확보 등을 통해서 우선은 어떻게 돼요?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비역세권이 아니죠. 우리는 비역세권이 아니라 역세권에 중시해서 주차 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1번이 틀린 지문이고,
주변 우리가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주변 시설에 어떠한 시설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고, 상권 안에 영업 대상 측 고객을 파악을 해야 되겠고, 접근성, 우리 교통수단의 접근성, 점포의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률을 고려해서 우리는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유동 인구를 또 파악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점포의 구입 비용이라든지 그 점포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 이 관계도 분석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18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상권 분석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주변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라는 설명이다. 잘못된 것. 입지 선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원하는 지역의 주변에 우리는 특성, 상권의 특성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뭐냐? 그 업종, 커피 전문점이냐, 식당이냐, 업종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또 매출 실적, 매출액은 좋은지 나쁜지, 또 다른 업종들의 분포는 어떠한지, 또 성장하는 그 지역이 성장하는 상권이냐 아니면 쇠퇴하는 상권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성공적인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활성화된 상권이나 상가에 입점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다른 상점과 차별화보다는 동질화를 추구해야 된다니까 틀린 지문이죠. 뭐를 추구해야 돼? 우리는 다른 상점과 뭐를 추구해야 된다? 차별화를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우선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남들과 다른 판매 전략을 가지기 위해서는 점포가 위치하게 될 지역의 주 기능이 뭐냐? 즉 주변 상권의 기능 요소에 대한 특성을 우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119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19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은 상권 분석의 또 이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역세권을 잡아라. 역세권. 자, 여러분이 역세권. 여기 있는 인근이죠. 지하철역. 자, 잘못된 것. 역세권 중에서도 교통에 있어서 우리 차도의 사거리, 삼거리 옆에 있는 주통행지는 교통이 혼잡함으로 피해야 된다. 여러분, 주통행지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세권 주통행지의 점포가 입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이 정답이죠. 교통이 혼잡함으로 피해야 한다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입지를 해야 되는 거죠. 1번 정답. 역세권은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시외버스 터미널 등 대중교통수단이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우리는 말하고, 역세권 주에서 점포를 고를 때는 무엇보다 교통수단의 이용 계층이 주로 어디로 움직이냐, 동선이죠. 주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 동선 파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이 원활한 곳에 입지하는 것이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자, 120번 넬슨의 상권이죠. 넬슨은 점포의 경영 주체가 어느 장소 지점에 점포를 입지시켜야 그 점포로부터 최대의 매상고, 매출액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점포 입지에 있어서의 8가지 원칙을 제시를 해요. 8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이 누적적인 흡인력, 끌어당기는 거죠. 성장 가능성, 우리 잠재력, 경쟁 가능성인데 비슷해 보이지만 2번이 정답이죠. 자, 경쟁의 가능성이 아니라 거기에 경쟁에 있어서의 우리는 최소화가 돼야 돼. 경쟁이 최소화돼야 우리는 점포로부터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죠. 경쟁의 최소화. 경쟁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됩니다. 최소화가 되는 지역에 점포가 입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1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또 넬슨의 얘기가 나오죠. 자, 넬슨은 입지 원칙, 넬슨에 있어서, 자, 이 넬슨에 있어서
점포 입지의 8가지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 자, 이때 잠재력은 우리가 상권의 크기를 말합니다. 고객 흡인력, 상권의 크기인 고객 흡인력인데 요 접근의 편리성이 아니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 성장의 가능성, 인구의 증가,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시장 규모라든지 상권의 매출액이 우리가 성장할 가능성, 경쟁의 회피 또는 경쟁의 최소화. 여러분, 경쟁 회피성은 경쟁의 최소화입니다. 경쟁 점포의 입지 규모의 형태를 감안한 경쟁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 또 신규 경쟁점 출현에 미칠 영향력의 정도를 가지고 경쟁이 최소화되는,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지점의 점포를 입지해야 된다. 고객을 중간에 차단, 고객의 중간 유인이죠. 중간 차단성은 우리가 고객에 있어서의 중간 유인을 얘기합니다. 길목 선점, 기존 점포나 상권이 고객과의 중간에 위치해서 경쟁 점포나 기존 상권으로 접근한 고객을 중간에 차단한 거죠. 고객의 중간 유인의 가능성을 우리가 묻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넬슨의 점포 입지의 8가지 원칙이죠. 또 넬슨은 또 양립성을 강조합니다. 자, 넬슨은 점포 입지 8가지 원칙 중에서도 양립성을 강조하는데, 양립성은 서로 보완관계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인접 점포들 간의 고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매출액을 올리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병원 옆에 약국이 있죠. 이런 형상이 양립성이라는 것을 하나 또 기억을 또 우선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2번 문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번 문제 보면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게 배열한 거죠. 자, 상권 분석은 이 구상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입지 분석과 또 시장 조사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가능 지역을 선정한 이후에 경험적인 방법에 의해서 몇 개의 후보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이에 대한 시장 잠재력을 우리가 분석을 하죠. 이 시장 잠재력을 분석하는 우리 부지 평가 기법입니다. 이 부지를 평가하는 기법이 있고 또 주어진 입지에 있어서 적합한 업종, 또 상권의 범위, 매출액을 추정하는 우리가 또 상권을 또 획정하는 기법, 상권 획정 기법 크게 이렇게 대별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해서 관련에 들어갈 말은 우리가 1번 지문이 우선 정답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번 지문. 자, 122번 문제는 1번 지문이 정답이고, 자, 123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123번 보면은 다음 중 상권 획정을 위한 접근법. 상권 획정을 위한 접근법은 우리가 3가지가 있어요. 자, 이 상권 획정을 위한 접근법은 우선 공간 독점법이 있죠. 자, 일정한 지역의 공간을 독점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간 독점하는 우리가 확정, 우리가 상권의 형태로서 우리 프랜차이즈한 우리 체인점이 대표적이죠. 즉 우리가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 또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공간 독점법. 그리고 시장 침투법이 있습니다. 시장 침투법은 상권이 중첩이 되어 있죠. 자, 상권이 우리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 쇼핑센터, 우리가 쇼핑센터라든지 백화점 등에 적용을 하죠. 자, 그리고 분산시장 접근법은 우리는 이 특정 우리가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매우 우리가 전문화된 상품을 판매를 하죠. 그래서 시장의 분할을 전제로 하죠. 그러니까 시장의 분할을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데 고급 가구점 등을 우리는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되죠? 우리가 1번이 또 정답이죠. 여러분, 재고기술법 이런 것은 부지평가기법입니다. 여러분, 부지평가기법에 있어서 거기 보시면 경험에 있어서의 법칙, 경험의 법칙, 우리가 재고,
우리가 기술법이라든지 우리가 순위법이라든지 우리가 비율법, 우리가 회기, 분석법 이런 것은 전부 부지평가 기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4번 일반적으로 소규모 상권의 특징으로 묶인 것은 소규모 상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편의점은 접근하기가 용이해야 돼.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면 망해요. 또 소규모 장품은 가격이 싸고 다양한 우리 상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상품의 획일성보다는 상품의 다양성입니다. 또 가격은 어떻게 싸야 되죠? 저렴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상권은 또 대규모 상권과 다르죠. 1번이 정답이고, 자, 다음은 125번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번 문제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상가를 분양할 목적으로 상권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상권 분석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이 못한 거, 우리는 인구, 상권을 분석하니까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의 인구 밀도, 가구 수 어떠한가, 또 소비 관계, 우리 또는 교통 관계, 뭐 상업 관계, 근데 공공기관은 거리가 좀 멀죠. 공공기관은 우리가 뭐 한다? 특히 주거용과 좀 관련되죠. 공공기관 특히 상권 분석보다는 주거용, 주택 분석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126번 문제 보시면은 상권의 경향으로 비교적 맞지 않는 것. 대형 점포, 백화점, 할인점일수록 큰 상권을 갖게 되죠. 맞습니다. 소형 점포, 편의점은 소규모 상권입니다. 교통 중심지에 위치한 점포일수록 또 큰 상권을 갖게 되죠. 고객이 원거리에서 찾아옵니다. 선매품점은 우리가 상품의 가격, 디자인, 색상 등을 여러 점포가 비교한 이후에 구매를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고, 우리가 전문품점은 어떻게 말 그대로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기 위해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전문품을 판매하는 점포, 고급 양복점, 고급 시계점입니다. 이런 점품은 편의품점이나 일용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보다 상권이 훨씬 더 커요. 맞는 지문이죠. 여기는 상권이 요 두 개는 작고, 여기는 상권이 요 두 개는 더 큽니다. 그래서 맞고, 유명한 상품을 판매하는 점, 명품을 판매하는 점이나 개성이 강한 점포일수록 상권이 작은 것이 아니라 상권이 요거도 크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몇 번?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내용인데, 이 점포의 상품의 종류, 이 구매 습관이겠죠. 상품의 종류, 우리 구매 습관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필수품을 우리가 판매하는 편의점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선매, 우리가 품점이 있고, 그리고 전문 품점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또 해두십니다. 광고가 이미 된 유명한 제품, 유포품을 판매하는 전문 품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은 이 집중형 우리가 상권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죠. 자, 집중형 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본의 우리가 보행자 중심에 있어서의 우리가 접근성이 좋다. 이 집중.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심에 집중한다. 교통 결절진 도심에 집중하는 상권하면 보행자가 아니라 이때는 뭐죠? 자동차 중심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죠. 고객이 원거리에서 찾아오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적정 위치는 도심이라든지 지역의 중심 상권, 규모가 큰 대도시 외곽이 좋고, 종류로는 업무용 사무실, 위흥, 위락시설 등의 여기에 해당하고, 개발 형태는 계획적인 개발 유도가 필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우리가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자동차 중심이다. 집중형 상권은 자동차 중심의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보행자 중심은 이런 얘기죠. 교통의 축을 따라서, 여기 도심이잖아요. 도심에서 교통의 축을 따라서 이러한 선형 형태의 상권이 형성될 때 우리는
보행자 중심의 접근성이 좋은 거죠. 선형 형태의 상권입니다. 자, 이 선형 상권, 이렇게 선형 형태의 상권에 대한 설명 중 어울리지 않는 것. 자, 노변에 있어서 우리 교통의 축을 따른 도로변 상가, 또 분산, 집중이 아니라 분산되죠. 도심에서 밖에 나가는 분산형에 있어서의 상권을 가지고 있고, 적정 위치로서는 지구 중심 상업지, 근린 상업지의 대로변인데 버스 정류소 전철역을 따라서 그런 대로변을 따라 형성되는 거죠. 도시 미관에 대로변을 따라서 형성되다 보니까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오히려 도시 미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또 선형은 보행자, 자동차 위주가 아닌 도로변을 따라서, 전철 도로변을 따라서 형성이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 위주의 접근성이 중심이 되는 게 이런 선형 상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번 문제. 자, 시장 침투 접근법,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 중에 시장 침투 접근법 관련 활용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마켓 쉐어는 시장 점유율이죠. 자, 마켓, 우리가 쉐어라는 것은 시장 점유율. 이건 시장 점유율 관련돼 있죠. 회귀 분석 관련돼 있고, 허프에 확률적인 상권 모형 관련돼 있습니다. 중심지 분석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심지의 분석은 특히 우리가 고급 가구점과 같이 불영속된 상권, 영속된 상권이 아닌 불영속된 상권에 있어서 우리는 고급 가구점과 같이 우리 시장의 분할을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분산시장 접근법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뭐가 관련있냐면 이것은 분산 시장,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 중 분산시장 접근법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공간 독점법 같은 거 있죠. 예, 공간 독점법은 레일리라고 있습니다. 상권 분석을 할 때 레일리. 예? 그래서 레일리의 우리가 모형을 또 이용을, 레일리의 중력 모형을 이용을 하는 게 공간 독점법입니다. 자, 130번. 극히 우리가 전문적인 상품으로서 특정 소득 계층과 특정 인종 등 통계적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로 이 분산시장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죠. 분산시장 접근법. 매우 전문화된 상품을 특정 수요 계층,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 고급 가구점이 우리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고급 가구점. 이런 것은 우리 분산시장 접근법과 관련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31번 문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131번 문제 보시면은, 자, 우선 상업지역의 유형 중 다음은 어느 상권의 위치적 특성에 해당하는가? 자, 도심 상가의 규모 축소 형태, 또 도매상이 아닌 소매상이 중심이 돼, 소매상. 그리고 지역 내의 교통교차점, 우리가 결절지에 우리가 발생돼서 성장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중에 도심 상가 규모 축소는 도심 상권이 안 되고 무슨 상권? 우리 부도심 상권. 도로변을 따라서 나타난 선형 상권도 아니죠. 근린 상권도 아닌 부도심 상권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2번 정답이고, 또 130은 또 어느 상권을 설명하기 위한가? 위치적 특성 보니까 주거지역 중 주거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주요 교통 노선을 따라서 일정한 네트워크 형태를 띠게 된다. 네트워크 형태를 띠게 되죠. 자, 그리고 구매자 유인 범위는 도보로 올 수 있는, 걸어서 올 수 있는 네트워크 형태가 도보로 올 수 있는 범위 고객이고, 편의품점이나 간혹 선매품점에 해당한다. 이것은 어떻게 돼? 도심 부도심이 아니라 무슨 상권? 우리는 근린 상권. 이것은 네트워크거든요. 도로변 상권은 무슨 거? 이건 선형이잖아요. 선형. 예? 선형. 부채꼴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 네트워크 형태는 근린 상권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때 우리가 어떤 내용이 우리가 중요한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3번 문제로 가는데 이 133번 문제는 또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분양 기획 절차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분양하고자 할 때 조사 분석에 따라 소비자에게 광고, 홍보의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그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이 작업을 우리는 기획이라고 해요. 부동산 분양에 따른 이 기획이라고 해요. 수립하는 작업. 그래서 3번 지문이 정답입니다. 관련해서 전략이 아니라 기획을 말합니다. 수립하는 과정은. 자, 13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134번 문제 보시면은 이 분양과 관련된 설명 잘못된 건데, 부동산의 공급 과다, 또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서는 정확한 기획과 체계적인 분양 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하죠. 자, 그리고 이때는 또 매수자, 구매자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을 계획하는 시행자나 분양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정해진 일정 기간 내 목표 달성을 해서 원활한 현금 확보를 통해서 자금 회전으로 기업 성장과 동시에 기업 이미지 상승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분양 형식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또 고객 위주의 분양 활동으로 경기에 관계없이 보다 많은 고객을 창출해서 목표 달성을 이루도록 해야 되죠. 또 분양기획 수립 시에는 소비자의 성향만 고려하면 되고 사업자의 관계, 시행자라든지 시공사 같은 사업자의 관계나 상황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죠. 4번이 정답인데 소비자의 성향뿐만 아니라 이 시행사나 시공사와 같은 이 사업자에 있어서의 관계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지문이 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5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다음 중 우리가 관로 안에 들어갈 용어죠. 개념을 묻는 건데, 자, 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분양에 관련된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획 등을 기재한 문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양기획서. 여러분, 계약은요, 우린 계약을 맺으면 권리 의무 관계가 나타낸 서류이기 때문에 아니죠. 지침도 아니고 고지서도 아니라 여기서 해당하는 건 어떻게 기획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분양기획서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 분양기획서 설명을 했는데 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할 우리가 내용이 아닌 거죠. 상세하게 기재할 내용은 우리는 분양 사업의 개요, 그 분양 사업을 해야 될 대상 토지 현황 분석을 해야 되고, 소요된 비용 결산은 요거는 관계없고, 분양 전략에 관련된 내용 우리가 관련돼 있죠. 따라서 우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우선 컨셉, 우리가 개발에 있어서의 컨셉, 개념이 또 어떠한가, 이런 것도 우선 확인을 해야 되죠.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분양기획서, 또 분양기획서에 상세히 기재할 사항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136번까지 확인을 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13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